20만이 넘는 주민들이 정치범 수용소에서 구타와 고문에 신음하는 땅.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거나 거리를 배회하는 꽃제비들로 넘쳐나는 땅. 인민들이 굶어 죽던 말던 김씨 왕조의 호화 사치와 향락 생활을 위해 주민들의 고통과 희생이 강요되는 눈물과 암흑의 땅. 한 탈북 청년의 기고문이 미국인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나는 82년 11월 19일 죄수로 태어나 내가 집이라고 부르는 정치범 수용소 14호에서 살았다. 내가 그곳에서 태어난 이유는 한국전쟁 때 아버지의 형제 2명이 남한으로 탈출했기 때문이다. 96년 11월 29일 어머니와 형이 탈출을 기도하다 잡혀 반역죄로 공개 처형됐다. 나는 현장에 끌려 나와 그들의 죽음을 지켜보도록 강요받았다. 북한은 가족 모두를 처벌한다. 우리와 같은 가정은 성분이 나쁘다는데 이런 사람들이 장래가 없습니다. 대학에 갈 수도 없고 군대에 갈 수도 없고. 북한은 독재체제 유지를 위해 6개가 넘는 정치범 수용소를 운영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강제노동, 구타, 감금, 성폭행, 공개 처형 등 무자비한 인권 탄압이 끊임없이 자행되고 있다. 또 이렇게 막 공포감이 들고 막 사람이 떨게 한 것은 우선 한 달에도 몇 번씩 진행되는 공개 청살. 공개 청살은 우리 18호 관리소의 대동강을 하나 사이를 두고 그 건너편에는 보이부 관리소입니다. 2009년 2월 18일 또 한 번의 총성이 울려 퍼졌다. 심각한 전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북한이 함경북도 김책시에 위치한 성진제강소 전력 차단과 관련된 책임을 물어 전력공업성 소속 부과장 2명을 공개 총살한 것이다. 재판에서 사형 판결까지 걸린 시간은 25분. 변호사의 변론도 피고인의 최후 진술도 없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는 것만으로 재판은 끝났다. 앞에 버린 범죄는 우량연 미성년자를 포함한 주민들이 보는 가운데 사형수를 공개 총살하는 국가는 현재 지구상에서 북한이 유일하다. 북한은 3대 세습을 정당화하기 위한 우상화 작업을 진행하는 한편 김씨 일족은 호화 사치와 향락 생활을 즐기고 있다. 8억 9천만 달러의 건립비가 든 김일성, 김정일의 시신안치소인 금수산 기념공장. 평양 인근에 있는 전용 연회장인 강동 특가. 총 12만 평의 부지 위에 3만 평에 달하는 승마장과 1호각, 2호각, 연회장, 인공호수, 수영장 등을 모두 갖추고 있다. 강동 특각에 들어간 총 건설비는 1억 4천만 달러로 추정된다. 또 특각과는 별도로 1억 달러 이상의 비밀 저택과 30여 개의 별장을 소유하고 있다. 현재 북한은 매년 100만 톤이 넘는 식량 부족으로 심각한 식량난을 겪고 있다. 1년
12달 치고에 그저 이렇게 가을에 돌아와서래 핵곡시고 이 분배 주지 않습니까? 그때는 나달 구경하지. 봄이 들어서서부터는 또 그냥 이 풀 뜯어다가 풀을 삶아서 그래서 풀 범벅밥 아니면 그 나달도 없으면 그 맹풀에다가 된장을 놔서 된장 버벅이해서 어려서부터 나서 내내 이렇게 살았습니다. 애국수는 결국 이렇게 뭐 미국에서라면 한국에서라면 세게 이렇게 진야에 들어온다는데 우리 외국이란 건 다 못 봤습니다. 꽁꽁 언 두만강. 한 여성이 죽어 있다. 국경을 넘다 얼어 죽은 것으로 보이는 북한 여성. 세계 난민조사 보고에 따르면 약 11,000명에 달하는 탈북자가 강제 송환의 위협에 노출돼 있으며 숨어 사는 특성상 정확한 조사가 어렵다는 점을 들어 10만 명에 이르는 탈북자가 중국에서 불안한 삶을 보내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발각된 중국 내 탈북자들은 북송되어 보위부에 끌려가게 된다. 중국 당국은 현재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매년 북한으로 북송되는 탈북자의 수는 5천여 명. 이들은 중국의 수용소에 2주 정도 수감 후 곧장 보위부로 끌려간다. 폭행, 나체 조사는 물론 강제 낙태까지 자행되는 인권 유린의 현장, 북한 보위부. 탈북자에게 적용되는 죄목은 조국 반역죄, 비법 국경 출입죄. 시골에 이제 배가 많고 나오고 이제 그 이제 한 분들에서 막달 차는 운영했었는데 그 한족 자식을 배워가지고 나왔다고 뗀 놈 정자 배워가지고 나왔다고 그걸 발로 내차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그게 정말 그게 아이가 붙어서 마지막까지 낳는다는 게 가능하겠는지 뭐 그렇게 매를 맞는. 일부 탈북자들은 강제 북송의 위협을 피해 또 한 번 국경을 넘는다. 중국에서 태국, 몽골 등의 제3국을 거친 10,000km의 여정. 목숨을 건 머나먼 여정이 이어진다. 어머니, 아버지 조선에서 그저 굶어서 죽지만 말고 제발 동생들이랑 제발 좀 죽지만 말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굶어서 죽든가 아니면 이렇게 병이 와서 죽는 일, 사고 나서 죽는 일 없었으면 좋겠어요. 꼭 내가 가서 한국 가서 자리 잡을 때까지만, 자리 잡아서 돈 벌어서 보낼 때까지만 제발 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신의 조국을 뒤로한 채 자유를 찾아 국경을 넘는 사람들. 탈북자는 20세기 이념적 대립이 초래한 마지막 피해자들이며 역사적 희생자들이다. 국가가 국민의 최저 생활마저 보장하지 못하는 현실. 먹고 잘 곳이 없어 떠돌아다니며 구걸을 하거나 소매치기로 삶을 연명해가는 아이들. 러시아어로 불황자를 의미하는 꽃에 비해 혹은 중국어로 거지를 의미하는 화자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었다는 꽃제비. 당장 먹을 것이 필요한 아이들. 가난한 천국에서 이들에게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하루를 연명할 수 있는 식량이다. 현재 북한의 경제 생활은 암시장을 떠나서는 불가능한 수준이다. 국가의 식량 공급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먹고 사는 모든 생필품은 오직 암시장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다. 물건을 사고 파는 자본주의식 시장이 공공연히 형성되고 있는 공산주의 국가 북한. 그러나 사고 팔리는 것이 비단 물건뿐만은 아니다. 중국 옌지에서 한참을 들어가야 하는 한적한 마을. 중국으로 팔려온 탈북 여성들은 농촌의 나이 많은 남성과 혼인 형태로 살면서 극심한 빈곤과 구속된 생활로 고통받고 있다. 내가 7,000원에 팔려갔는데 그곳에 팔려가니까 그게 한족 사람들이 우린 너로 돈 주고 사온 물건이다. 우린 며느리다. 아이고. 최근 미국 국무부에서 발표한
세계 각국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에는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로 북한을 지목하고 있다. 인신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도 충족시키지 못한 북한은 인신매매 감시 대상국으로 지정되었다. 한 알몸의 사내가 두만강을 건너 나타났다. 혼자 왔어? 네, 저 군인들한테 넘어올 때 돈 좀 주고 왔어요. 네, 군대들한테는 돈을 못 주고 이제 가면 줘야 된다. 얼마씩 줘요? 그래서 이연선 이 넘어갔다 하는 건 지금 500원입니다. 이게 뭐야? 예, 약입니다. 약? 예. 이거 얼마나 됐어? 이게 뺑굽이라는 게입니다. 어? 우리네 말로 말하면 뺑굽이라는 게 일등품이라고 합니다. 이거 어디서 만든 거야? 집에서 만든 거야 아니면? 그러니까 저쪽 평성에서. 나라에서 만든 거야? 예, 집에서? 평성 그 아래 그 남포라는 데 있어. 남포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개적을 이렇게 국가 밀수도 하는 것도 있겠지만 개인들이 기본 돈을 많이 가지고 있길래 개인들이 많이 한다는 겁니다. 북한은 1990년대 중반부터 대규모 농장에 양귀비를 재배했다. 백도라지로 가명을 붙여 백도라지 분조라고 부르고 있다. 북한은 이 백도라지 분조에 해군 물자와 비료를 1순위로 조달했다. 어린 학생들까지 총동원해 양귀비 열매에 상처를 내고 아편 원액을 추출했다. 아편을 만드는 제조 공장은 함경북도 청진시 라남구역의 라남제약공장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의 제약공장들은 일반 약품뿐만 아니라 마약 제조에도 관여하고 있다. 최근 국제사회의 단속 강화로 수출이 줄자 마약은 북한 내부로 스며들었다. 정권 유지를 위한 마약 외화벌이가 범죄 국가를 자처하는 데서 나아가 국민들을 병들게 하고 있다. 국경을 지켜야 할 군인마저도 불법 마약 거래를 하고 있었다. 천국의 국경에 금이 가고 있다. 식량을 찾아 평생 살아온 고향을 뒤로 한 채 국경을 넘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주민들이 굶어 죽어가는데도 김정은 독재 세습을 위한 충성과 복종만이 강요되는 암흑과 고통이었다. 그러나 오늘도 인민의 낙원이라고 외치도록 강요당하면서 굶주림과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북한 주민들. 파라다이스. 그것은 북한 주민들의 눈물이 마를 때나 가능한 일일 뿐.